귀찮으니까 그냥 취소해버려. 이 짧고도 무책임한 한마디가 서울의 심장부에서 어떠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에 70명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단체 예약을 넣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활기가 넘치다 못해 폭발할 듯한 서울의 밤거리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명품 매장과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는 이곳 서울. 그 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번화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이름난 맛집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로 무장한 이곳 식당들은 월 매출 수억 원을 달성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무대가 된 곳은 바로 그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상급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세련된 외관과 압도적인 고기의 질로 정평이 나 있어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는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명소였습니다. 카페처럼 깔끔한 분위기 덕분에 혼자서 고기를 즐기는 혼고기족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죠. SNS에서는 연일 한국 삼겹살이 세계 최고다. 한우의 육즙은 차원이 다르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이를 지켜보던 중국인 유학생 그룹의 리더 격인 류는 문득 오만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같은 기숙사 친구들을 불러 모아 흥분 섞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야, 한국 고깃집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우리 70명이 한꺼번에 가서 가게 하나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자. 이 말에 평소 함께 어울리던 유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볐지만 정작 본격적인 한국식 고기 파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데 예약이 될까? 라는 한 친구의 걱정에 류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 사람들은 성실해서 예약만 하면 알아서 기며 완벽하게 준비해 줄 거야. 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가장 평점이 높은 고깃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70명 예약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전화를 받은 박 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약 소식에 내심 경악하면서도 가게를 가득 채울 손님들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0분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전 좌석을 비워두고 손님들만을 위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게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예약이 잡혔습니다. 서울의 자존심을 걸고 최상급 한우와 서비스를 보여줍시다. 사장님의 불호령의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고 모든 직원이 총출동하여 대량의 최상급 식자재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전문가들이 엄선된 한우 등심과 살치살, 안창살을 한 점 한 점 정성껏 손질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테이블 배치는 70명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재조정되었고 특제 소스 또한 평소보다 몇 배는 넉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게 안은 70명의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과 직원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하는 이 완벽한 환대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게 안은 70명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폭풍 전야와 같은 긴박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시각 정작 예약을 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교 학생 식당의 낡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고 누군가는 모바일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죠. 70명의 대인원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그들에게선 그 어떤 설렘이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리더 격인 류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닥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이 날씨에 거기까지 고기 먹으러 가기 너무 귀찮지 않냐? 그냥 어디 가까운 데서 대충 때우자. 그의 무책임한 발언에 주변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를 보았으나 이내 하긴 그래, 나도 좀 피곤했는데 잘 됐다라며 동조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우라 그런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우리끼리 70명이나 모이면 자리도 뿔뿔이 흩어져서 재미없을 것 같아. 맞아, 고기 굽는 것도 일이고 옷에 냄새 배는 것도 싫은데
그냥 편하게 라면이나 햄버거 먹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철없는 대화들이 오가더니 급기야 누군가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야, 그냥 지금 취소해버려. 한국 놈들 엄청 깐깐하니까 골탕 좀 먹이는 거지. 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가책을 느낀 몇몇 학생이 그래도 예약인데 적당히 핑계라도 대고 취소하는 게 예의 아니야?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핑계는 무슨, 우리가 손님인데 우리 마음이지? 그냥 취소한다고 한마디 보내면 끝이야. 류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카카오톡 창에는 예약 취소합니다라는 단 한 줄의 차가운 메시지가 입력되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주변 유학생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보냈어. 사장놈, 얼굴 볼만 하겠다.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서 난리 날 텐데 우리가 안 가면 자기들만 손해지 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 자영업자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유치한 장난에 성공한 듯 깔깔거리며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박 사장의 고깃집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밑반찬이 깔렸고 주방에는 70명분의 최상급 한우가 선홍빛 빛깔을 뽐내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박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예약 취소합니다. 단 7글자가 적힌 짧은 메시지는 박 사장과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면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직원들이 모여들자 박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70명 예약이 방금 취소됐어.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분노에 찬 고성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엄청난 양의 고기와 재료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재료비만 해도 800만 원이 넘는데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노쇼를 넘어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준비를 무참히 짓밟은 이들의 행태에 그는 생애 가장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가게 안, 박 사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70명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최상급 한우,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조정했던 직원들의 헌신이 단 한 줄의 메시지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참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손질을 마친 선홍빛 등심과 안창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숯불을 피우기 위해 준비된 장비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지만 박 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한국 자영업자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저 무책임한 유학생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박 사장의 뇌리에는 번뜩이는 역전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거대한 손실로 끝나겠지만 이를 역이용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독려하며 새로운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모든 SNS 계정을 총동원해라. 대규모 노쇼 발생에 따른 긴급 한우 폭탄 세일 이벤트를 공지한다. 재료를 버리느니 우리 가게를 아껴주시는 단골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가격으로 대접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야. 그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70명 중국 유학생 단체 노쇼 발생, 최상급 한우 파격 할인 파티 개최라는 자극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게시물이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SNS의 파급력은 박 사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책임한 노쇼 소식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게시물을 공유하며 화력을 보탰습니다. 70명 노쇼라니 정말 너무하다. 이런 가게는 우리가 팔아줘야 한다. 지금 당장 강남에서 날아갑니다. 라며 응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텅 비어있던 가게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만큼은 수익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고기를 최저의 가격으로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차갑게 식어있던 불판 위로 다시금 뜨거운 열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우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렴한 가격에 감탄하며 연신 고기를 주문했고 직원들은 쉴 틈 없이 고기를 나르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노쇼로 인해 발생할 뻔했던 800만 원의 손실은커녕 평소 주말 매출의 2배가 넘는 기록적인 매출을 단 몇 시간 만에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동된 박 사장의 기지와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무책임한 장난을 감동적인 승리로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귀찮으니까 취소해. 그들이 가볍게 내뱉은 그 오만한 말은 차가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가게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역전극을 꿈에도 모른 채 류와 70명의 유학생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다른 식당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70명이라는 대인원을 예약 없이 당일에 받아줄 식당은 서울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약 없이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거절만이 돌아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박 사장이 올린 SNS 게시물이 서울 요식업계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당 주인들 사이에서는 70명 중국 유학생 노쇼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그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문전박대를 당하며 거리를 떠돌던 류와 친구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소리치던 류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금색 간판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상위 1%만이 드나든다는 초호화 VIP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줄지어선 고급 세단들과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대학생인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70명의 아우성에 밀려 그들은 반강제적으로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실내 분위기에 압도된 유학생들은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고기 1인분 가격이 무려 10만 원, 음료수 한 잔에 2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터라 나갈 수도 없었던 그들은 사르르 녹는 한우의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소한의 양만을 주문해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계산대 앞에 선유에게 청구된 금액은 그야말로 파멸적이었습니다. 총 500만 원입니다. 손님, 70명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하셨기에 별도의 봉사료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종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봉사료만 100만 원이라는 말에 류의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지갑을 털고 친구들의 비상금까지 모두 긁어모아 겨우 계산을 마쳤을 때 그들의 주머니에는 단돈 10원짜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거대한 비난의 폭풍이었습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각종 SNS에는 이미 그들의 얼굴과 실명이 거론되며 개념 없는 노쇼 유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실시간 베스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망신이다. 한국의 상도를 무시한 대가다라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날선 비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그들의 오만함이 이제는 학업과 미래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이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오른 분노의 불길은 식을 줄 몰랐고 리더류와 그 일당들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우리와 같은 교정을 거닐고 있다니 정말 수치스럽다라는 학우들의 거센 규탄은 결국 대학교 본부의 엄중한 움직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이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침통한 표정의 학교 교직원들 앞에 호출된 류와 친구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70명이라는 전례 없는 대규모 예약을 당일에 그것도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입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류는 그게 사실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라며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를 통해 공개된 그들의 비열한 대화 내용과 비웃음 섞인 행태들은 그 어떤 변명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매서웠고 그들에게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학교 공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 단체 노쇼 사건에 대한 징계 공고가 무거운 침묵 속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처분은 바로 정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며칠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모든 수업 참여가 엄격히 금지됨은 물론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학점을 취득할 소중한 기회도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받기로 했던 장학금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유학 생활의 최종 목표인 진급과 졸업까지도 불투명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유학이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수단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극단적 이기심으로 한국 사회가 소중히 지켜온 신뢰의 다리를 무너뜨린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그들의 머나먼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교육기관들은 신뢰성과 책임감을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에 이번 정학 처분과 노쇼 사건의 전말은 그들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큰 꿈을 펼치고자 했던 그들의 야심은 오만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의해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면 위기를 지혜로운 기회로 바꾼 박 사장의 고깃집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위기 대처 능력이 신의 한 수였다. 진정한 맛과 인성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라는 찬사 속에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고 매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던진 무책임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성장의 발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대의 패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책임의 무게가 따른다는 준엄한 사실을 말입니다.